네오는 오라클을 계속 찾다가 오라클을 지키는 프로그램 세라프를 만나고 프로그램 뒷문을 통해 오라클을 만나게 됩니다. 오라클은 사라지고 곧 이어 스미스 요원이 나타납니다. Mr. Anderson, surprised to see me? It happened for a reason. The reason why we're here. It is purpose that created us. We are here because of you. 왜 스미스는 목적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존재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존재자를 존재자에게 하는 존재, 존재론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다룬 철학을 존재론이라고 하며 서양 철학 역사의 흐름은 존재론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존재를 사유하고 아테네 시대의 철학자들은 윤리, 정치, 사회의 존재를 사유하고 중세 시대에는 신의 존재를 사유하고 근대 이후에는 인간 존재를 사유합니다. 자연, 윤리, 신, 인간 등 이러한 존재자들의 탐구가 철학 역사의 흐름이었는데 하이데거는 저서 형 이상학이라 무엇인가 해서 존재자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탐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존재자는 사물의 현상이며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자를 현 존재라고 합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존재를 사유하는 자의식이 강한 프로그램이어서 그는 존재를 탐구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복제라는 수단을 택합니다. 기존의 요원들이 지닌 전의 기술이 변형되어서 복제가 된다는 반영이 있기도 하지만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란 존재자가 공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스미스 요원이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 수없이 복제를 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Follow me. 메로빈지안의 아내 이름은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의 아내 이름입니다. 공포로 가득했던 두 번째 매트릭스의 왕이 난 다름없었던 메로빈지안은 하데스 같은 사신 같기에 그녀에게도 하데스의 아내 이름 페르세포네가 붙여진 것 같습니다. But you have to give me something. A kiss. 매트릭스 시리즈의 일괄적인 주제입니다. 변수는 사랑이다. 페르세포네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원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부분과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언어가 있기에 사랑이라는 관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ome with me. 드라큘라인 이 공포 프로그램 이름은 아벨 그리고 카인. 테렌스 피셔 감독의 1960년 영화 드라큘라의 신부들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잘생기고 젠틀한 마이스터 남작에게 홀려 사랑을 나누던 여교사가 흡혈귀로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페르세포네는 아벨을 죽이고 카인에게 메로빈지안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문을 열 때 스위치 책의 제목은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입니다. 그 옆의 책은 Paar Ärger und Paralipomena. 쇼펜하우어의 책 여록과 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두 번째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은 모든 사물은 그 본질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변환된 전체적 의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전체적 의지라는 것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며 모든 악과 고통의 원천입니다. 그의 철학이 모두 집약된 책이 페르세포네가 스위치로 쓰는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통해 세계의 배후에는 사물 자체가 있지만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칸트의 철학의 배후에 있는 것은 의지라고 반박합니다. 그 옆의 책 여록과 분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주석입니다. 매트릭스 3편에서 네오는 중간 세계에서 사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납니다. I love my daughter very much. You do not understand human emotion. No, it is a word. 인간도 프로그램도 인공지능도 언어라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서 락강의 철학에서 나왔듯이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기에 세상을 보는 수단 중 하나인 감정 또한 이데올로기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이데올로기를 쓰고 있는 존재라면 감정 같은 언어의 파생물 또한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 또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는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김찬호 사회학자의 저서 모멸감에 따르면 감정 또한 사회라는 시스템의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21세기 한국 사람이 장례식장에 참석하면 슬프거나 숙연한 감정을 가지거나 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에서는 흑인의 장례식장은 흥겨운 재즈와 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장례식장이라도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감정 또한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자식 사랑. 현대인들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지만 필립 아리엣의 저서 아동의 탄생에 따르면 중세 서양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근대에 들어오며 아동이라는 새로운 세대 범주가 탄생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은 소중하고 사랑해줘야 한다라는 관념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당연시되는 감정도 결국 사회적 조건이라는 시스템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I love my daughter very much. You do not understand human emotion. No, it is a word. 즉 사회학적으로 보면 감정은 시스템의 부분입니다. I keep fighting. Can you tell me what it is? Illusions, Mr. Anderson, vagaries of perception without meaning or purpose. You can't win, it's pointless to keep fighting. Mr. Anderson, why? Why do you persist? Because I choose to. 여기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드러납니다.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것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도 다양성이라는 거죠. 스미스는 세계와의 합의를 이룬 상태, 고등자아의 형태입니다. 자신의 복제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It was inevitable. 필연이라고 했지만 좀 더 쉬운 말로 풀이를 해보자면 피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세계와의 합의를 이룬 고등자의 최강 형태 스미스는 네오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강력한데 무엇을 피할 수 없다는 걸까요? 바로 진화의 지속력, 단일화되었기에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여기서 획일화의 단점이 부각됩니다. 수십억의 세월 동안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경에 맞춰 진화를 계속해왔기 때문이고 그 지속력은 다양성에 근거합니다. 기계 세계에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네오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볼 때 다양한 벌레 기계가 호기심 혹은 저기로 네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데우스가 등장하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눈치까지 겸할 정도로 생명과 의식이 있는 기기들입니다. 기계 세계에서도 이렇게 다양성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매트릭스 프로그램에서 지나친 단일화를 추구하려 하였고 그 정점과 완성에 이르렀지만 달성을 하는 순간 태아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3부작을 1초 단위로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리뷰를 해봤는데 분명히 해석 누락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의 주제의식이 바로 오류와 다양성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매트릭스가 18년 만에 4편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분들이 4편을 보기 전 저의 영상을 통해 매트릭스를 더 자세하고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보는 건대였습니다.